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1선구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세운지구와 종묘 논란, 문화유산 규제 개선, 그리고 풍납동 주민 이주대책 마련 등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 공존에 관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화면을 보시죠. 2021년 지금 이성배 대표의원께서 시장님께 세운지구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분노의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이때 단순히 세운상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시장님의 고민이 묻어났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운지구 재개발은 단순히 고층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서울이 녹지 생태 도심 프로젝트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주변 상업, 주거, 문화공간으로 복합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연환경을 안겨주면서도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시장님이 기대하고 있는 미래 녹지 생태 중심 도시 계획은 무엇인지 좀 시민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녹시율은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녹지 공간이 보이는 공간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내사산, 외사산, 산이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눈을 들면 녹지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생활권 녹지는 많이 부족한 도시다. 과거에는 회색 도시다.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 녹지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 점은 올해 두 번에 걸쳐 있었던 국제 정원 박람회에 작년에 700만이 훨씬 넘고 올해 1000만을 넘긴 서울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실제로 그것은 녹지 공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상에 굉장히 매몰될 수밖에 없는, 또 때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마음의 위안과 요즘 유행하는 말로 힐링을 드리죠. 또 기후변화, 기후위기에도 대응하는데 나무와 숲이 매우 필요하죠. 이런 도시에 필요한 녹지 면적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그런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1007개의 정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심에 특히 구도심, 4대문 안에 녹지 면적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지금 한 3.7%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1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4대문 안 중에서도 이 종로 일대, 도심 중에 도심이지요. 이 지역에 비유를 하자면 서울광장 한 8개 정도 넓이의 녹지를 만들어 놓겠다. 나무숲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종묘 앞에서부터 남산까지 폭 한 80m 평균 내외 100m 정도 되는 그 녹지축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요. 제가 녹지 생태 도심이라는 개념을 여기만 적용한 게 아니라 도심의 격자형으로 계속해서 녹지를 즐기면서 걸으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목표를 세웠고요. 최근에 서소문 재개발 현장에도 이걸 적용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단 종묘 앞뿐만 아니라 도심 전체에 녹지를 집어넣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처럼 도심의 이런 회색 지대를 이제 녹지로 바꿔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힐링 그리고 휴식 공간을 주신다는 이런 부분에서 본의원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종묘 앞을 가로막고 있는 60년 가까이 된 세운 상가와 그 일대의 낡은 그 판자 지붕 건물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이 맞는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청계천에서 종묘를 찾아오려면 이 낙후된 곳을 지나와야 되는 거죠. 서울의 심장인 종로가 이렇게까지 방치된 가장 큰 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과도한 규제가 도시개발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세운지구의 개발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재임 기간이었던 2009년 세운지구를 도심 속의 신도심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세운상가를 전면 철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종묘에서 태계로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2014년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은 재생과 규제 위주로 변경되었고 2015년 세운 지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1,100억 원의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세운 상가에서 태계로로 이어지는 공중 보행로를 조성했는데요. 일명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왼쪽이 이제 상권을 악화시킨 그런 공중 보행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세운 메이커스라는 큐브 임대 공간인데요. 지금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운지구의 재생 사업은 2024년 감사원 감사 결과 주변 지역 재생 기여에도 실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 기조로 인해 서울의 중심 세운지구는 10년간 멈춰선 채 점점 폐허가 됐던 것입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수십 년간 멈춰선 서울의 중심인 종로가 폐허로 방치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안타깝죠. 사실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 재개발이 이루어지려면 경제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 문화재청, 그러니까 국가유산청과 한 13번 정도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점차 높이가 낮아져서 세운 4지역,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종로의 면한구역은 55m, 청계천의 면한구역은 142m 정도로 결론이 그보다 72m 정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걸 이제 안각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는 그 계단식으로 종로 쪽은 낮게, 청계천은 높게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면부는 99m 정도, 후면부는 한 150m 가까이 배치가 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종묘의 경관에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는 높이를 찾아낸 것이지요. 이제 청계천부터 을지로 퇴계로가 되면 또 거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종묘에서 보는 게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문화재와 도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높여드린 겁니다. 시민들의 경우에는 녹지 면적 확보하는데 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져야 되느냐, 이제 쉽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원리는 원래 세우려고 했던 면적보다도 면적을 조금 줄이게 되면 높이 올려드리면서 같은 면적을 건축물의 면적을, 총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제가 일부러 용적률이나 건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의 총 면적을 확보하면서도 녹지 공간을 지상에 만들려면 건축 면적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높여주고 이 녹지 면적을 지상에 확보하는 거죠. 녹지는 지상에만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경제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드리면서도 시민들이 앞으로 점점 더 그 수요가 높아지는 녹지 면적을 지상 부분에 확보할 수 있다는 간단한 원리 때문에 세운 4구역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은 면적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지역에 지금 그 이해관계를 가진 서울 시민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의 절규와 같은 요청은 사업이 늦어질수록 연간 500억 이상의 이자가 지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용이 다 그분들의 부담으로 온전히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한 달이 급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한 10년째 이렇게 문화재 보호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축물이 방금 전에 보여주신 그런 그 낙후된 건축 모습으로 네네. 남아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점일 개발을 하게 되면 녹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고밀도로 높은 건물을 지어서 남는 땅을 이제 녹지로 만들어서 시민분들한테 돌려드리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 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화유산 경관에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본의원 이해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 11월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11월 6일 대법원은 본의원이 2023년 발의한 문화유산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이 무효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와 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정부는 서울시가 세계 문화유산을 훼손하려 한다,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제기하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 논의가 아닌 이런 감정적 여론전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세운지구 개발의 반대측 종묘 경관 훼손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또 입장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묘의 경관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아보자 하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한 이제 논거로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묘의 세계유산 지정 이유는 종묘 내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 건축미, 또 종묘 재래, 또 재래악과 같은 컨텐츠죠. 소프트웨어가 지정 이유이지 건축물 그 자체는 비중이 오히려 높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설사 거기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인 경관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그 문화유산 보존으로 인해서 슬럼화가 된 풍납동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조금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세운지구가 개발되었을 때 모습입니다. 아까 혹시 말씀하신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가져 나왔습니다. 저 네. 그림은 종묘 쪽에서 남산 쪽을 바라본 사진과 저쪽 남산 쪽에서 종묘 쪽을 바라본 사진 두 개를 지금 띄워놓고 계시는데요. 저걸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잡아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전의 앞에 상월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에 서울 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 4구역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이 그림이 지금 우리가 짓겠다고 하는 종로변에 한 100m가 약간 안 되고 청계천변에 150m가 약간 안 되는 그 높이로 지어질 때의 이 모습입니다.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숨이 턱 막힙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기가 눌립니까?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옆에 뒤에 세운 3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미 인허가가 난 건축물을 또 하얀색으로 또 표시를 했습니다. 두 개가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세운 2구역까지를 포함해서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종로의 경관이 이 정도를 가지고 눈이 가려지고 숨이 막히고 기가 눌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언론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서 혹은 국가유산청도 또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은 이 하늘 부분이 좀 많이 가려져 있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기 때문에 마치 굉장히 가까이서 보이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내는 사진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진을 오늘 공개하는 이유는 모든 사진이 다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과학적인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공개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방송 인터뷰를 할 때에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보다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보여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오늘까지 기다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한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각종 데이터를 집어넣고 3D 기법을 활용해서 정전 바로 앞에서 봤을 때의 지금 사람이 느끼는 모습 그대로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께서 국가유산 청장님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모시고 함께 갔던 공간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느꼈는지 문화재청에서 내놓은 것은 외대문에서 바라본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로에 있는 그 외대문이죠. 그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자꾸 내놓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비교를 하려면 이 위치에서 비교하는 게 맞죠. 그때 총리와 두 분의 장관께서 방문했던 부지불식간에 본인들도 그 위치를 가서 숨이 막힌다, 눈이 가린다, 기가 눌린다 라는 말씀을 그때 그 장소에서 했던 장소거든요. 지금 이 시뮬레이션 장소가. 앞으로는 이 사진으로 시뮬레이션으로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론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공론화의 초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까이 그려서 억지춘향으로 어떤 위압감이 느껴지도록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는 그런 사진들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객관적인 정성 들여서 만든 시뮬레이션을 오늘 공개하는 겁니다. 앞으로 논의는 지금 보신 이 느낌이 과연 종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떨어뜨리느냐, 거기에 장애를 초래하느냐, 이 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서울시는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경관 훼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 또 우리 서울시가 이런 문화유산 훼손 없이 우리 주민과 우리 문화유산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또 서울시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PT를 보면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아까 안각 규정도 완화해서 적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경관 훼손이 더 적게 우리 서울시는 좀 더 엄격하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지금 높이가 55m에서 101m로 높아진 걸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건축물은 그 밑에 99m 지점이거든요. 청계천변은 71.9m에서 지금 145m로 높아진 겁니다. 이걸요, 굳이 이런 식으로 안각 규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건축물로 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한때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졌었던 3.1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은 초고층이라고 부르기에는 왜소하지요. 3.1 빌딩 높이가 110m입니다. 그러니까 저 청계천변에 있는 거는 훨씬 더 145m에 비하면 훨씬 낮고요. 이 앞에 101m라고 표시되어 있는 종로변 그쪽에 그 높이가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 110m이기 때문에 11m를 뺀 건축물이 종로변에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시뮬레이션이 바로 그런 현재 3.1 빌딩 높이보다 한 11m가 낮은 건물이 종로변에 들어갔을 때 정전에서 바라본 느낌이 바로 저런 정도의 크기로
까마득하게 510m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510m가 떨어져서 3일 빌딩보다 11m 낮은 건축물이 존재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는 이렇게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또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근거 없는 이제 낭설이라든지 이런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무총리도 오고 이제 문화체육 장관도 오고 그다음에 청장도 와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답답함을 좀 호소하시면서 국무총리에게 이야기를 하자,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 이렇게 면담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무총리의 답변이 왔습니까? 아직은 안 왔고요. 이렇게 이것을 정치적 쟁점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면 국가유산청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논쟁이 불거지면 이제 유네스코가 개입하게 되고 이코모스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기구들은 정치적 쟁점화 되었을 때는 개입을 자제합니다. 어느 나라든 선거가 있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파적인 이해 때문에 갈등이 격화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여를 자제합니다. 관행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문화재 청장님, 국가유산 청장님하고 문광부 장관님이 해괴 망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문제가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걸 이런 식으로 갈등을 만들고 거기에 총리까지, 우리 총리님이 출마를 절대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관여를 하셨는데, 사실은 총리실에는 국무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이 총리실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처 간의 이기주의라든가 부처의 시각이 담긴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부처 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총리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라고 있는 게 총리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방적으로 문화재청장님하고 국가유산 청장님하고 문체부 장관님과 함께 동행을 해서 처음에 의견 표명을 하셨어요. 현장에 나가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정치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네스코나 이코모스가 관여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뭐가 저렇게 급하실까? 아니, 서울시장을 만나서 설명을 요구하셔도 되고, 양쪽 당사자를 다 불러서 서울시는 왜 도시계획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설명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국가유산청은 또 국가유산에 초점이 맞춰진 업무를 하는 곳이니까 그곳의 말씀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타협점은 없을까 하고 조용히 해결을 하면 오히려 도시발전도 담보하면서 또 녹지 면적을 원하시는 서울 시민들의 욕구에도 부합하면서 문화재도 국가유산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처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극한 갈등 국면에 오히려 더 그 화력을 보태시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무조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라. 지금 이게 이제 국가유산청의 요청이고, 아마 총리께서도 그런 의견을 가진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각 이해관계 주체가, 업무 주체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조만간 가지면 좋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네, 저도 시장님 말씀처럼 대화로 이거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무총리의 역할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중앙기관과 그리고 서울시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 조정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참 좀 정치적 수사로 이어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좀 서울시 시정 발목 잡기를 한 게 아닌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듭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산청과 이제 정부에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좀 받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주장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좀 파악을 해보니까 유산청이 세계유산 지구를 최근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근데 고시된 건 또 작년이고 이번엔 종묘만 지정을 했습니다. 다른 세계 문화유산은 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무작정 좀 유산청에서 세계 문화유산을 지정 안 해놓고 우리 서울시의 세계 문화유산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압박한 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이런 세계 문화유산 관련해서 영향성 평가를 우리 서울시가 꼭 받아야 되는지 종묘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조금 주신다고 하셔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중에서는 뭐 절충안으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이유가요. 이게 법률상 세계유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법적으로. 일단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쉬울 것 같아요. 세계유산법 11조의 2를 보면은 세계유산지구에서 대상 사업을 하려는 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래 놓고는 그 밑에 유산지구는 설명을 보니까 세계유산구역하고 완충구역이 포함된 구역입니다. 근데 이 완충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아직 고시를 하지 않았어요. 유산청이 완충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해 7월 달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바로 지난주에 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지정이 된 셈인데 완충구역은 어디까지인지를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제 해석을 하건대 그동안에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에 계속 보고서를 냈어요. 종묘에 대해서. 그 보고서상 종묘 경계로부터 100m 내 지역을 보호관리 범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측컨대 앞으로 완충구역을 지정을 하더라도 100m까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아직은 안 했지만 확률이 높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데 지금 이 세운사구역은 180m 바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이 완충구역을 지정한다 해도 바깥에 있습니다. 세운사구역은. 그러니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권역 밖에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법치 행정을 해야죠. 그래서 법적으로 영향평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국가유산청이 저희에게 요청을 하는 셈이 됩니다. 최근에 뭐 유네스코가 그렇게 요청을 해왔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두 번째는 실시 주체입니다. 법령상 세계유산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SH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청구를 하려면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계속해서 문화재위원회하고 심의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어떤 지시를 하는지를 다 경험을 해왔고 그 결과가 지금 55m, 100m 언저리 좀 전에 72m 그 언저리에 있었던 높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향평가를 받는다 해도 우리 문화재청이나 우리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입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영향평가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직까지 그 구역 내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법적으로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구역도 아닌 바깥에 있는 것을 주민들께 받으라고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설사 강요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주민협의체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영향평가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세 번째, 그러면 영향평가사가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느냐? 처음에 받으면,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통상의 경우에 용역을 줍니다. 근데요, 이 용역을 준 다음에 문화재 심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정 보완 요청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상호 의사 교환을 해가면서 영향평가를 준비하게 되는데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저희들이 왜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주의 공산성의 경우에 2년 7개월, 공산성의 구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은 2년 4개월이 걸렸고요. 고양 창릉의 공공주택 사업은 지금 4년째 진행 중입니다. 빨리 안 해줘요. 국가예산청은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피눈물 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 늦어지면 그게 다 금융비용이거든요. 아까 제가 연간 520억이래나 뭐 그렇게 나온다는 게 이제 예상이 된다고 주민들은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1년 끌면 500억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자로만. 기회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시간 끌면서 기간이 한 10년 늘어지면서 그동안 건축비 올랐죠. 자재비 올랐죠. 지금 이 세운 4구역 주민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국가예산청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서울시에만 계속 일을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본인들은 직접 그 주민들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또 공문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시하고 대화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국가유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 제공은 국가유산청이 하면서 이 일은 전부 서울시로 전가시키는 겁니다. 10년 동안을 논의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2년 내지 3년, 빠르면 2년 내지 3년, 4년도 걸리는 영향평가를 받아라. 그리고 그 비용 분담도 영향평가, 지금 이자 비용만 말씀드린 거고요. 영향평가 받는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해서 영향평가를 받아라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게 중립적인 의견인 것처럼. 근데 결국 영향평가의 결론도 국가유산청이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통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면은 한다. 이거에 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네스코가 영향평가를 해주는 걸로 모두들 착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국가유산청이 그 기초작업을 다 해서 보내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낼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객관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영향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 벌써 10년, 2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다시 2년 내지 3년 내지 4년을 기다려라. 글쎄요.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본의원이 시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주민분들이 얼마나 20년간 그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유산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계 유산 영향 평가와 관련된 그런 일련의 일들을 안 하고 지금 서울시에 계속 요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그러고요. 방금 전에 네. 설명하다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서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산청은요, 2017년도, 최근이 아닙니다. 2017년도 1월에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고시를 하면서 세운지구는 유산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던 걸 삭제했습니다. 유산청이 삭제했습니다. 유산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스스로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국가예산청에서 이 세운 4지역 주민들에게 4구역 개발에 대해서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23년 2월 8일자. 날짜가 분명한 걸로 봐서는 아마 서면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국가유산청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의 유산청과 그때의 유산청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완충구역에 대한 완충구역 지정을 지금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의심까지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산청은 지금 모순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기 네. 때문에 네네. 당연히 밟아야 될 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니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이제서 하는 거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를 이제서 하는 거죠. 원래 했어야 되는 일 반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참 굉장히 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유산청의 행태를 믿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유산평가도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청이 오히려 문화유산을 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계속 정치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오히려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에 취소까지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그거는 의심까지도 아닐 거고요. 뭐 취소를 드는데요. 일부러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기감을 조성하는데 네네. 유네스코의 공문을 지금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해놓고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놓고 그리고 정말 종묘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일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높이를 어느 정도 낮출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일을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수차례 협의 요청을 했는데 전혀 그런 협의 과정이 없었던 거죠. 협의를 지금. 하면 될 일을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장관 두 분이 나서셔서 뭐 해괴에 망측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마치 타협의 여지를 전혀 문을 닫아 걸고 뭐 이제부터는 뭐 투쟁이다 이런 투쟁 선언처럼 하신 것은 사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정치화시키는 것이지요. 정부가 투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해결을 제가 위해서 점잖게 해야죠. 시민단체 성명서 낭독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서울시도 문화유산 중요한지 압니다. 아까 보셨지만 안각규정 그거는 사실은 이 법에는 없어요. 그걸 적용해서 계단식으로 앞에는 낮추고 뒤에는 조금 높이고 그 뒤에는 더 높여서 타협점을 스스로 모색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제성을, 그리고 그게 자꾸 특정 업자의 이해를 반영한 것처럼 특정 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음해성 그 평가들도 있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녹지를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 녹지 만들어서 어디에 갑니까? 그리고 녹지라는 게 종묘 정면에서 남산까지 녹지가 만들어지면 그 경관이 주는 압도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종묘를 전 세계 어느 도시도 예우하지 않는 방법으로 녹지공원을 앞에 쭉 만들면 시야가 뚫리는 거 아닙니까? 통경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종묘가 오히려 문화재성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화재의 가치와 도시계획을 조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는데, 물론 국가유산청이 인정 안 한다면 좋습니다.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 그건 녹지 만드는 건 서울시의 일이다. 그래도 좋아요. 어쨌거나 서울시는 종묘와 이어붙이는 율곡로 사업을 비롯해서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 글로 밝힌 것처럼 낙산부터 시작을 해서 종묘, 창경궁 연결 사업, 그리고 경복궁 앞에 2개의 보기 흉한 주유소 제거 사업, 그리고 국가유산청도 주춤했었던 경복궁 앞에 월대 사업, 서술락길 복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 도심의 역사 유적과 국가유산 돋보이게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서울시가 마치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해괴 망측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문화재에 무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관광 장관님, 서울시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장관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 답변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서울시가 아무려면 문화재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 서울시가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부분을 다 폄훼하는 듯한 이런 유산청 그리고 정부의 이런 입장이나 방향성에 굉장히 본의원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와 그리고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들었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시죠. 이런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을 공존하여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 여러 가지 세계 사례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건 영국 런던타워입니다. 영국 런던타워는 조망과 고도 관리로 문화유산과 주변 금융지구, 초고층 개발을 공존시킨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이제 세계인들이 런던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보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일본 도쿄 황궁 앞에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지구입니다. 역사 경관과 함께 보행과 녹지 공간을 충분히 조성하고 용적률 향상과 높이 규제 완화로 도쿄의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보트키 역사지구, 에스토니아 탈린 역사도시 등 우리보다 앞서 역사와 미래를 공존시킨 여러 성공 사례들이 많습니다. 시장님, 세운지구 개발이 완성되면 이렇게 세계 유수 도시들처럼 우리 서울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숨쉬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하시면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셨는데요. 어느 도시나 맞닥뜨리는 갈등 요소입니다. 국가유산, 문화재와 도시개발 사례는 늘 충돌하는 이슈입니다. 그럴 때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양자를 다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선진국인 거죠. 정부가 나서서 선동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선동적인 문구를 쓴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일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필물을 흘리고 계시는 이 세운 4구역 주민들, 서울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유네스코도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도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네스코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것이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득하려면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서울시가,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정부와 각을 세우려고 일부러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런데 정부는 이런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느끼는 느낌은 이 문제를 오히려 갈등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도록 해서 서울시를 압박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이 문제는 바람직하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일을 빨리 해야 될 급한 마음이지만 정부도 아까 보여주신 저 양철지붕, 저 낙후된 거의 슬럼화된 도심 한가운데를, 저기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서울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총리께서 챙겨야 될 대한민국 영토인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무총리께는 조정자의 역할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고, 그리고 국가유산 청장님께는 좋다 이거예요.
본인들은 오로지 시각이 국가유산에 가 있을 테니까 국가유산에만 시각이 가 있는 청장님과 국가유산도 챙겨야 되지만 녹지도 챙겨야지 되고 도심 개발도 챙겨서 요즘에 직주락이라고 하죠. 도심을 개발해 놓으면 일자리도 생기고 오피스타운도 생기고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갑니다. 주, 락, 여유공간도 생기고 녹지공간도 생기는 종합적인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서울시와 대화하자 이겁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유산청은 어찌됐든 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에 충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울시는 전 이해합니다. 시민분들 국가유산청.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빨리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조종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문화유산 규제가 굉장히 오래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안각 규제인데요. 안각 규제가 1981년도에 도입된 건 아시죠? 당시에 서울시 영구 용역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오히려 87 체제, 헌법보다 더 오래된 규제입니다. 지금 43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도심 환경 굉장히 많이 변화했죠. 더욱이 우리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서울만 유독이 적용되는 독자 규제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안각 규제를 삭제하는 국가유산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유산청은 본의원이 안각 규제 완화를 추진할 때마다 상위법상 국가유산청과 협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아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6일 대법원 판결은 문화유산법 제13조에 규정된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범위가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지정에만 한정한다 이렇게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는 PPT처럼 본의원이 세계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런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우리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 안각 규제 삭제는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동일한 의견도 확인했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43년 전에 도입된 이런 안각 규제 좀 명시적으로 삭제를 하고 서울시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발전을 조화롭게 설계할 수 있는 좀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각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문화유산 영향성 검토 절차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보호는 충분히 좀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아가 획일적인 이런 문화유산 규제는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체계 마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런 오래된 해묵은 규제를 벗기는 문화유산 규제를 벗기는 부분에 대체적으로 공감하시는 바이시죠?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종묘지역에 안각을 적용할 정도로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을 존중하고 종묘, 정전의 문화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각 규정이 풍납동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굉장한 그 불편을 또 손해를 감수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시는데요. 하여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겹겹이 쌓인 이런 문화유산 규제, 주민분들 고통에 빠뜨리는 규제는 좀 없어질 수 있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종로와 같이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곳이 바로 있습니다. 토성이 있는 풍납동인데요. 다음 PPT를 봐주십시오. 아까 우리 세운상가를 봤지만 세운지구만큼이나 많이 열악한 모습이죠. 왼쪽이 바로 이제 문화유산이 있어서 우리 주민분들이 떠나고 그 부분을 펜스로 쳐놓은 부분입니다. 저건 이제 70년 뒤에 발굴이 됩니다. 그러면 70년간 국가유산청은 저렇게 방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우리 풍납동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자체가 슬럼화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은 이런 문화유산 보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보존을 하되 살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속에 이렇게 방치된 도시 슬럼화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하시고, 한 가지 부분은 이런 이주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말씀이 가장 큽니다.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민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이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저렇게 슬럼화된 도시에 풍납동 주민분들이 계속 살아가시는 건데요. 시장님, 저는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산 보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유산 보존이 주민분들의 삶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님께서 풍납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 많은 규제 완화 속에 풍납동 483-18 일대 모아타운이 작년 관리계획이 서울시 통합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 지역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이런 주민분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동의율이 지금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종로와 같이 이런 세운지구와 같이 힘든 풍납동인데요, 이제는 한번 풍납동을 좀 한번 방문해 주실 때도 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줄기차게 제가 의정활동 하시면서 풍납동에 관심을 가져달라 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시장님이 풍납동을 방문하셔서 뭔가 큰 대책을 내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문하셔서 우리 주민분들의 고통이 어떤 건지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감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풍납동 시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풍납동을 좀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실 수 있죠? 이제 방문을 원하는 쪽에서는 특별한 해법이 없어도 된다, 일단 와 주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늘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방문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해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들고 가야, 그래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용적률 이항제, 용적 이항제가 굉장히 좋은 해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서울시는 이제 취임 초부터 용적 이항제를 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되면 풍납동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리실 수 있는 용적률, 근처에 인근 다른 지역에 팔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차피 다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인데, 용적 이항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되면 참 제가 떳떳하게 방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 지금 계속 그 제도에 시행에서 필요한 법령 마련해달라 요청을 하고, 굉장히 이번에도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국토부에 자주, 그리고 아주 세게 강하게 요청을 해왔던데 국토부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고요. 그래서 일단 방문과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가닥을 빨리 잡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국토부 장관님 만나서 대화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당장 급한 부동산 가격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성과가 그렇게 빨리 나지 않더라도 방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 말씀도 드릴 겸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풍납동, 용적 이항제 관련해서도 풍납동에 굉장히 적용이 되면 풍납동 주민분들의 이런 고통을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와 별개로 여러 가지 이제 이주 대책이라든지 우리 풍납동에 서울시에서 해야 될 시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방문해 주시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장님, 마지막으로 서울시 미래도시 마스터 플랜은 단순히 개발 논리로만 규정하고 공격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개발이 꼭 나쁜 것도 아닌데 무슨 개발 대 문화재 보존 이렇게 이제 그 대립각을 세워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요, 종합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행복도도 끌어올려야 되고요. 도시 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녹지 면적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기후 위기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스칼라인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국가유산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이해를 전부 반영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재발을 주로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일상생활이 중요하다 이런 논리로 반박을 하고요. 또 일상생활만 챙기다 보면 미래는 안 챙기느냐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늘 그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조화다.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시간을 할애해서 서울시가 국가유산을 더 잘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자해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낙산 재정비, 한양도성 재정비, 또 율곡로 사업, 종묘 창경궁 연결 사업, 또 경복궁 앞에 사업, 월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서울이 됐기 때문에 그 위상에 걸맞는, 서울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브랜드를 추구하기 때문에 과거도 돋보이게 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튼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 하는 사실만큼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 도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네.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될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보존이라는 이름 아래 도시의 경쟁력을 잃고 주민의 삶이 희생되는 방식은 더 이상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보존은 멈춤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는 길이어야 합니다. 서울이 글로벌 경쟁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준이 아닌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가치가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 또한 앞으로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